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는 밤, 정기수야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가능한 임무를 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자,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르고스라는 나라에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다나에,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탁을 받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무슨 끔찍한 예언입니까?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청동탑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탑, 하늘만 보이는 감옥, 손자만 안 생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말입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께서 이 아름다운 공주를 보셨습니다. 제우스는 황금빛 비로 변해 탑 안으로 들어갔고 다나에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손자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다나에와 갓난아기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신께서 원하신다면 살려주시겠지. 파도가 칩니다. 상자는 흔들리고 엄마 다나에는 아기를 꼭 껴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자는 세리포스라는 섬에 떠밀려 왔고 어부딕티스가 그들을 구해줍니다. 페르세우스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청년으로 세월이 흘러 페르세우스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를 탐했던 것입니다. 다나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소.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방해였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아들, 왕은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을 어떻게든 제거해야겠군. 그래서 간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선물을 가져오라 명령했죠. 말을 가져오시오. 하지만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비웃습니다. 말도 없는 주제에 여기 왔느냐? 페르세우스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다른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때 왕의 입에서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시오. 잔치장이 조용해집니다. 메두사, 그 이름만으로도 모두가 떨었습니다. 여러분, 메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무녀였죠.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녀를 욕보였고 분노한 아테나 여신이 그녀를 저주했습니다. 내 아름다움이 죄를 불렀다. 그 순간 메두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독사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저주받았습니다. 누구든 그녀의 눈을 마주치면 돌이 되어버립니다. 메두사는 외딴 섬의 동굴로 쫓겨났고 그곳에서 복수에 불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모두 돌이 되어버렸죠. 이제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그 불가능한 임무를 준 것입니다. 죽으러 가거라. 페르세우스는 절망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가 바닷가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번쩍 빛이 나타났습니다. 여신 아테나와 신 헤르메스였습니다. 페르세우스, 우리가 도와주겠다.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내 안에는 신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라. 아테나는 청동 방패를 건넸습니다. 이 방패는 거울처럼 빛난다. 메두사를 직접 보지 말고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싸워라. 헤르메스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르페 신들의 검이다. 어떤 것도 자를 수 있지. 그리고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페르세우스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메두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찾습니까? 헤르메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색 여인들을 찾아가라. 그들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하늘을 날아 세상이 끝,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회색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라이아의 자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늙은 노파였고 눈 하나, 이빨 하나를 셋이서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다가갔습니다.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싫다. 가거라. 그때 페르세우스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눈을 주고받는 순간 눈을 낚아챈 것입니다. 아, 내 눈 돌려다오.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메두사의 위치를 알려주면 돌려주겠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라. 바다 너머 세상의 끝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근처에 메두사의 동굴이 있다.
그리고 하데스의 투고를 가져가라. 그것을 쓰면 투명해진다. 페르세우스는 투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메두사의 동굴 입구부터 섬뜩했습니다. 돌이 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용감했던 전사들, 힘이 셌던 영웅들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페르세우스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침착하자. 방패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는 하데스의 투고를 썼습니다.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익, 쉬익, 뱀들의 소리, 메두사의 머리카락. 페르세우스는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패에 비쳤습니다. 메두사의 모습이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 지금은 증오로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끊임없이 꿈틀대는 독사들. 메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누가 왔나? 어리석은 것들, 나를 보러 왔느냐? 페르세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요. 그는 방패만 보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메두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느껴진다. 누군가 있어. 페르세우스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바로 그때 메두사가 페르세우스가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방패만 보고 있었기에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페르세우스는 하르페를 휘둘렀습니다. 번쩍 신들의 검이 빛났습니다. 콰직 메두사의 목이 잘렸습니다. 메두사의 비명이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두사의 목에서 흐르는 피에서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말,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감탄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메두사, 한때는 피해자였고 저주받아 괴물이 되었지만 그녀의 죽음에서조차 아름다움이 태어났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챙기고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임무 완료.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로 돌아갑니다. 손에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폴리덱테스 왕은 놀랐습니다. 저것이 정말 메두사의 머리란 말이야? 불가능해. 이럴 수가.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르세우스는 돌아가는 길에 바위에 묶인 한 공주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드로메다. 그리고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거대한 바다 괴물 케토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페르세우스는 공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때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퇴치한 직후 영웅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여인의 비명. 페르세우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닷가 절벽, 거기 한 소녀가 묶여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 쇠사슬에 묶인 채 페르세우스가 내려갔습니다. 공주 옆으로. 누구십니까? 페르세우스가 물었습니다. 소녀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드로메다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페르세우스가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묶여 계십니까? 안드로메다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카시오페이아 왕비께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다의 ним프들보다 아름답다고, 네레이드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네레이드들, 바다의 아름다운 여신들입니다.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호소했죠. 인간 주제에 감히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포세이돈이 노했습니다. 거대한 바다 괴물 케토스를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습격하라고. 괴물이 왔습니다.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배들을 침몰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왕이 신탁을 구했습니다. 신탁이 말했습니다. 공주를 바다 괴물에게 바쳐라. 그래야 나라가 평화를 얻으리라. 왕과 왕비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이곳에 바위에 묵혀 괴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두사를 퇴치했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가 요동쳤습니다. 케토스,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튀어나왔습니다. 케토스, 거대한 바다뱀, 몸 길이가 산만큼 큽니다. 비늘이 철갑처럼 단단합니다. 입을 벌립니다.
날카로운 이빨들, 포효합니다. 크아, 케토스가 돌진합니다. 공주를 향해. 바로 그 순간 페르세우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쪽이다, 괴물아. 케토스가 고개를 돌립니다. 괴물이 페르세우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페르세우스가 날개 샌들로 날아올랐습니다. 위로, 옆으로. 페르세우스가 검을 뽑았습니다. 하르페, 날아들어 괴물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검이 튕겨나갔습니다. 케토스가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페르세우스를 강타했습니다. 바다로 떨어집니다. 물속으로 케토스가 다가갑니다. 수중에서 페르세우스를 삼키려 합니다. 그 순간 페르세우스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녹색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메두사의 머리, 이것을 봐라. 케토스가 메두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케토스의 몸이 굳어집니다. 속화가 퍼져나갑니다. 꼬리부터 몸통으로, 머리로 완전히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 괴물이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케토스는 사라졌습니다. 깊은 바다 밑으로 페르세우스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드로메다에게 날아갔습니다. 공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어요. 페르세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검으로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쓰러지려는 그녀를 페르세우스가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기뻐했습니다.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피네우스, 안드로메다의 원래 약혼자였습니다. 잠깐, 안드로메다는 내 약혼녀다. 페르세우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케토스가 그녀를 죽이려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피네우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네우스가 분노했습니다. 공격하라. 병사들이 페르세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 보지 마시오. 하지만 병사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이 되었습니다. 피네우스도 완전히 돌이 되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페르세우스, 당신은 우리 딸을 2번 구했습니다. 부디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페르세우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드로메다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안드로메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영웅과 공주,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사랑.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탁의 예언, 손자가 할아버지를 죽이리라.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행복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나날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다나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아니 제 아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를 보러. 안드로메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셔야 한다는 것을.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샌들을 신었습니다. 하르페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가죽 자루, 그 안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여전히 들어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말했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페르세우스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페르세우스도 손을 흔들며 세리포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고향으로, 어머니에게로. 세리포스, 페르세우스가 자란 섬. 페르세우스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폴리덱테스 왕, 메두사를 가져오라 명령했던 그 왕, 그리고 어머니 다나에를 탐했던 그 왕. 왕궁 안, 폴리덱테스 왕이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 다나에가 슬픈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페르세우스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오, 돌아왔구나. 하지만 빈손으로 왔겠지? 페르세우스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다나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페르세우스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왕이 계속 조롱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는 어디 있냐? 설마 정말 가져왔다고? 하하, 신하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조용히 가죽 자루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감으세요.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다나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자루에서 꺼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녹색 빛이 왕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폴리덱테스 왕이
메두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왕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회색 돌로 변했습니다. 비웃던 표정 그대로 신하들도 모두 돌이 되었습니다. 왕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이가 눈을 떴습니다. 돌이 된 왕을 보았습니다. 페르세우스? 이제 끝났구나. 페르세우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다나이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르고스로 가야 한다. 네,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 왕을 만나요. 페르세우스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다나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아크리시오스 왕이 신탁을 받았던 것을, 손자가 할아버지를 죽이리라. 그래서 왕이 다나이를 탑에 가두었던 것을, 그리고 페르세우스를 바다에 버렸던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아르고스를 떠나셨습니다. 나리사라는 먼 나라로. 예언을 피하려고 페르세우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야 할까요? 다나이가 말했습니다. 만나야 한다. 그분은 내 할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시다. 페르세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리사로 가겠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라리사로 갔습니다. 날개 샌들을 신고 라리사, 멀리 북쪽의 나라.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반 던지기 경기. 페르세우스는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관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족들, 시민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크리시오스,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몰랐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차례가 왔습니다. 원반을 들었습니다. 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던졌습니다. 원반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 원반이 휘어졌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원반이 할아버지에게 날아갔습니다. 쾅! 아크리시오스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달려갔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신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이십니다. 아르고스의 전왕. 페르세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가 페르세우스를 보았습니다. 너는 페르세우스구나. 다나의 아들. 예언이 맞았구나. 손자가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너는 훌륭한 영웅이 되었구나. 할아버지. 페르세우스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크리시오스가 말했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너를 용서한다, 손자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성대하게 왕으로서 사람들이 페르세우스에게 왕위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영웅일 뿐입니다. 페르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정기수야화는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어둠 속 미로, 끝없는 복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은 인간, 반은 황소, 괴물, 미노타우로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는 밤, 정기수야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미로 속 괴물과의 대결입니다. 자,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테세우스, 젊고 용감한 왕자. 하지만 아테네에는 끔찍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9년마다 한 번 아테네는 크레타에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7명의 소년, 7명의 소녀, 총 14명의 젊은이들을 크레타의 왕 미노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크레타에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 반은 인간 반은 황소인 괴물. 미노스 왕이 그 괴물을 미로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괴물의 먹이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물을 바칠 시기가 왔습니다. 왕은 슬퍼했습니다. 그때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괴물을 죽이겠습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안 된다. 너는 왕자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결심했습니다. 테세우스는 13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검은 돛을 딴 배, 곡물을 실은 배는 항상 검은 돛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살아 돌아오거라. 돌아올 때는 흰 돛을 따라라. 그래야 내가 알 수 있다. 크레타, 거대한 섬, 크노소스 궁전, 미노스 왕의 궁전. 테세우스와 젊은이들이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미노스 왕, 냉혹한 왕, 왕자에 앉아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왔구나. 너희는 내일 미로로 들어간다. 테세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입니다. 제가 그 괴물과 싸우겠습니다. 왕자 옆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리아드네, 미노스 왕의 딸, 공주. 그녀가 테세우스를 보았습니다. 테세우스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테세우스와 젊은이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미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 미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한밤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리아드네, 공주가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테세우스가 물었습니다. 아리아드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테세우스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적입니다. 아니에요. 아리아드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리아드네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실타래, 이것을 미로 입구에 묶으세요. 그리고 실을 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 날카로운 검, 이걸로 괴물과 싸우세요.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다면 저와 함께 아테네로 가주시겠습니까? 아리아드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꼭 살아 돌아오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테세우스와 13명의 젊은이들이 미로 입구로 끌려왔습니다. 거대한 돌문,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보였습니다. 테세우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실타래를 입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로 안으로 다른 젊은이들도 따라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어둠, 미로는 복잡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수많은 갈림길. 테세우스는 실을 풀면서 앞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발소리, 무거운 발소리. 테세우스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거대한 방, 그 한가운데에 미노타우로스, 황소 머리를 한 괴물, 엄청나게 컸습니다. 괴물이 테세우스를 봤습니다. 괴물이 포효했습니다. 무우우, 돌진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테세우스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괴물이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테세우스가 검을 뽑았습니다. 괴물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테세우스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괴물의 팔을 베었습니다. 괴물이 더 분노했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테세우스가 날아갔습니다. 테세우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괴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공격. 테세우스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괴물이 뿔로 찌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테세우스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 검을 위로 괴물의 심장을. 괴물이 쓰러졌습니다. 쿵! 거대한 몸이 바닥에. 미노타우로스는 죽었습니다. 테세우스가 승리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테세우스, 우리가 이겼다. 빨리 나가야 해. 테세우스가 외쳤습니다. 빨간 실을 따라갔습니다. 미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실은 정확했습니다. 곧 입구가 보였습니다. 빛, 미로 밖. 아리아드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세우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그리고 구출된 젊은이들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밤에 몰래 배가 출항했습니다. 아테네를 향해. 하지만 테세우스는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아테네, 아이기오스 왕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어느 날 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돛. 왕은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죽었구나. 왕은 비탄에 빠져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살아있었습니다. 단지 돛을 바꾸는 것을 잊었을 뿐. 테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위대한 왕으로 영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영웅.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외로웠습니다.
크레타를 떠나 항해하던 중 딱소스 섬에 들렀습니다.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디오니소스 술과 축제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테세우스 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리아드네는 나의 운명이다. 내 신부가 될 여인. 테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디오니소스가 분노했습니다. 감히 신을 거역하느냐? 그녀를 데려가면 너와 아테네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테세우스는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다니. 하지만 신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위험해집니다. 아리아드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슬퍼할 것을 테세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들어라 테세우스. 망각의 저주. 테세우스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출항했습니다. 아리아드네를 남겨둔 채 테세우스가 깨어났을 때 이미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리아드네. 하지만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의 저주였습니다. 테세우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영웅이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테세우스. 왕좌에 앉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존 여전사들의 왕국이 있다고. 그곳에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여왕이 있다고. 테세우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웅이다. 하지만 신 앞에서는 무력했다. 다시 강해져야 한다. 새로운 모험이 필요하다. 테세우스가 결심했습니다. 아마존으로 가겠다. 그 여왕을 만나겠다. 배에 올랐습니다. 전사들과 함께 아마존을 향해. 아마존 흑해 근처의 땅. 여전사들만 사는 왕국. 남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활과 창으로. 아마존 전사들은 매일 훈련했습니다. 활쏘기, 창 던지기, 검술. 그들은 강했습니다. 어떤 남자보다도. 그들의 여왕 히폴리타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했습니다. 황금 허리띠를 두르고 누구도 그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히폴리타는 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강하다. 전사들이 외쳤습니다. 여왕 만세. 그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호초가 외쳤습니다. 배가 옵니다. 그리스 배입니다. 테세우스의 배였습니다. 히폴리타가 명령했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남자들이 우리 땅에 발을 들이면 공격한다. 테세우스가 해변에 내렸습니다. 전사들과 함께 아마존 전사들이 둘러쌌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며 테세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다. 평화롭게 왔다. 히폴리타가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고. 평화? 히폴리타가 비웃었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결국 전쟁을 원한다.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맹함을 듣고 왔소. 한번 겨루고 싶소. 히폴리타가 웃었습니다. 나와 겨루겠다고? 좋다. 하지만 지면 어떻게 하지?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면 돌아가겠소. 하지만 당신이 지면 나와 함께 아테네로 가시오. 아마존 전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히폴리타가 말했습니다. 좋다. 받아들이지.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검을 들고. 긴장이 흘렀습니다. 시작. 히폴리타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테세우스가 막았습니다. 검이 부딪혔습니다. 쟁강. 두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서로 강했습니다. 히폴리타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회전하며 점프하며 테세우스가 방어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반격했습니다. 검을 휘둘렀습니다. 히폴리타가 피했습니다. 재빨리 두 사람은 계속 싸웠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쳤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하오. 히폴리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생각보다 잘 싸우는군. 두 사람이 검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으로. 히폴리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군. 나를 동등하게 대하는구나. 테세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누구보다 훌륭한 전사여.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테세우스는 아마존에 머물렀습니다. 히폴리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에 대해, 명예에 대해, 삶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히폴리타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일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테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테네로 가시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히폴리타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마존의 여왕이야. 내 백성을 버릴 수 없어. 테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여왕으로 남으시오. 아테네에서도 당신은 당신 그대로. 히폴리타가 결심했습니다. 좋아, 함께 가겠어. 하지만 모든 아마존 전사들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전사가 말했습니다. 여왕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남자 때문에? 다른 전사가 외쳤습니다. 배신이야. 히폴리타가 말했습니다. 나는 배신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여왕의 자리는 안티오페에게 맡기겠다. 안티오페, 히폴리타의 동생.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정말 가시는 겁니까? 히폴리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안티오페. 하지만 이것이 내 운명인 것 같다. 안티오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화도 있었습니다. 테세우스와 히폴리타가 배에 올랐습니다. 아테네를 향해 아마존 전사들이 해변에 섰습니다. 어떤 이는 슬펐고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안티오페가 말했습니다. 언니를 빼앗긴 것을 잊지 않겠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아마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웅에게도 비극이 찾아옵니다. 테세우스, 그의 마지막 이야기. 테세우스와 히폴리타가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왕 만세, 여왕 만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히폴리토스, 테세우스는 기뻤습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테세우스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옛날 테세우스가 태어나기 전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젠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왕의 딸 아이트라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밤 아테나 여신이 아이트라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바다로 가거라. 아이트라는 바다로 갔습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리라. 위대한 영웅이 될 아들을. 그는 두 아버지를 가질 것이다. 신도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태어났을 때 아이트라는 아이게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당신 인간의 왕과 포세이돈, 바다의 신, 인간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입니다. 포세이돈은 테세우스에게 약속했습니다. 3번까지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테세우스는 자라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테네로 갔습니다. 크레타로 갔습니다.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소원을 사용했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시험했을 때 바다에서 반지를 찾는데, 그리고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히폴리타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히폴리토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전사들이었습니다. 안티오페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히폴리타의 동생, 언니를 돌려받으러 왔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테세우스가 싸웠습니다. 히폴리타도 싸웠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싸우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테네를 지켜야 했습니다. 안티오페와 히폴리타가 마주쳤습니다. 언니, 왜 우리를 버렸어? 나는 사랑을 택했어. 버린 게 아니야. 안티오페가 창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해 못해. 그럼 죽어. 창이 날아왔습니다. 히폴리타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사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히폴리타가 쓰러졌습니다. 테세우스, 우리 아들을 부탁해. 안티오페, 미안해. 사랑했어. 눈을 감았습니다. 히폴리타, 안티오페가 울며 외쳤습니다. 전투를 멈춰라. 아마존 전사들은 히폴리타의 시신을 싣고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히폴리토스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20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기였을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히폴리토스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신전에서 맹세했습니다. 저는 평생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지나칠 때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 테세우스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아테네와 크레타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파이드라, 크레타의 공주, 미노스 왕의 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에서 아프로디테의 사랑의 여신이 분노했습니다. 히폴리토스,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내 신전을 지나치면서 절도 안 해. 사랑을 멸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아프로디테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파이드라, 내 마음에 금지된 사랑을 심어주마. 내 의부사들을 저주였습니다. 며칠 후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를 보았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잘못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부사들에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괴로워했습니다. 파이드라는 병들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파이드라의 유모가 걱정했습니다. 왕비님, 무슨 일이십니까? 결국 파이드라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히폴리토스를 사랑해. 유모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유모가 히폴리토스를 찾아갔습니다. 왕비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히폴리토스가 경악했습니다. 이건 신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더럽습니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파이드라는 절망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히폴리토스가 이 일을 말하면 나는 끝이야. 파이드라는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편지를 썼습니다. 테세우스, 히폴리토스가 저를 강제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이드라는 목을 맸습니다. 테세우스가 돌아왔습니다. 왕비님이 파이드라가 죽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옷, 상처들,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히폴리토스, 파이드라가 죽었다. 너 때문에? 아닙니다. 나가. 추방한다. 테세우스는 괴로워했습니다.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신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테세우스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시여, 3번의 소원 중 2번째를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벌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분노가 앞섰습니다. 저주합니다. 하늘이 울렸습니다. 바다가 요동쳤습니다. 히폴리토스는 전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억울하게 해변을 달렸습니다. 아버지,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나요? 그때 바다에서 거대한 황소가 나타났습니다.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 황소가 포효했습니다. 말들이 폭주했습니다. 전차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뒤집혔습니다. 히폴리토스가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히폴리토스를 따라가던 신하가 보았습니다. 놀라 달려갔습니다. 궁전으로 테세우스에게 왕이시여. 신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히폴리토스 왕자님이 바다 괴물에게 공격당하셨습니다. 전차가 뒤집혔습니다. 해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테세우스가 얼어붙었습니다.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 히폴리토스가 숭배하던 여신. 테세우스, 멈춰라. 너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 파이드라가 거짓말했다. 히폴리토스는 무고하다. 아프로디테의 복수였다. 히폴리토스가 그녀를 무시했기에 사랑의 여신이 파이드라를 저주했다. 금지된 사랑을 심었다. 너는 무고한 아들을 죽였다. 테세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히폴리토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께 곧 갈 것 같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죽였구나. 영웅이 무너졌습니다. 테세우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테세우스는 늙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의 소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힘이 내 아들을 빼앗았다.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테세우스는 스키로스 섬으로 떠났습니다. 스키로스의 왕 리코메데스, 옛 친구를 만나러. 리코메데스는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몰락한 영웅이 내 왕국을 노릴지도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치 좋은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벽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세우스가 경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코메데스가 밀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테세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바다로. 영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 테세우스, 위대한 영웅. 하지만 신들의 장난에 자신의 실수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다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포세이돈의 품으로. 영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후회합니다. 테세우스의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